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제 암호화폐 시장을 뒤흔들고 있죠. 리플과 SEC 대규모 이제 항소 관련돼 가지고 좀 더 심층 분석을 좀 해보고 또 리플 XRP 보유자라면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좀 기본적이지만 또 어떻게 이게 항소가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뉴스 조금 업데이트를 좀 정리해 보면요. 이제 리플 가격이 오르면서 이제 바네크에서 뭐 SEC 온체인 경제 ETF 신청서를 제출했다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호재도 있고 또 뉴스에서 요번에 뉴스1에서 이제 얘기가 나온 거죠. 리플이 7년 만에 3달러 돌파한 진짜 이유가 ETF 기대감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사실 악재라고 하면은 이 SEC에서 항소한 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감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리플 가격이 상승했다라는 전망 어떻게 보면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우리가 실제로 저는 이 뉴스가 좀 맞다고 봐요. 조세일보에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리플 투자자들은 오늘 뭐 14시니까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그쪽에서 뭐 시간을 제가 뭐 확실하게는 못하겠지만 SEC 항고 개시 관련 뉴스를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소송 가능성 이미 소송 이제 는 게 나왔고 이미 떴습니다. 떴고 그거 관련돼 가지고 어떤 내용인지 물론 3달러를 돌파하고 트럼프 정부에서 SEC 개편으로 혁신적으로 이제 선호하는 정책 변화에 따라서 리플 전망이 밝다는 관측이 나오는 거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또한 이게 어떤 내용인지 또 이 항고 내용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나와서 이 항고 그러니까 항고한 내용 관련해서 오늘 유튜브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먼저 제임스라고 하는 이제 리플 커뮤니티에 요게 떴어요. 오늘 이제 나온 건데 SEC에서 결국엔 리플 관련돼서 항소를 했다. 그래서 오프닝 이제 브리프에 관련돼 가지고 이제 공유를 했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법적 최고 이제 위원이죠. 저기 리플에서 이제 스투어가 이제 관련된 얘기를 이제 했어요. 굉장히 이제 좀 굉장히 비판적으로 얘기했죠. As expected. 뭐 예상했듯이 SEC가 그 이제 항고 그러니까 항소를 했다. 그리고 이건 already failed argument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 해봤자 abandoned by the next administration. next administration은 그거죠. 트럼프가 어차피 될 건데 괜히 이거 웨이스팅하는 타임이고 결국에는 아무런 뭐 언급할 필요도 없다. 굉장히 강하게 좀 비판을 했죠. 그보다 for now 하면서 SEC lawsuit이 just noise. 그러니까 진짜 노이즈밖에 안 된다. 라고 하면서 관련된 이제 팩트 시트를 이렇게 내놨어요. 이거는 조금 있다가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관련된 이제 이 제임스 관련된 거를 리트윗하면서 오늘 커뮤니티의 반응이 굉장히 좀 SEC에 관련돼서는 굉장히 악의적으로 이렇게 나왔지만 반대로 또 이제 리플 이제 가격이 오르면서 또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죠. 급락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계속 진행되는 게 현 상황이고요. 관련돼서 이 파일을 보면은 1월 15일 그러니까 어제 날짜인가요? 이제 좀 늦게 이제 파일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거를 좀 정리를 해드리면은 SEC에서 이제 개요 문서죠. 문서에 따르면은 SEC가 리플랩스와 그 주요 경영진 대상으로 이제 소송을 제기했고 본 소송은 애플랩스가 2013년부터 2020년까지 XRP라는 암호화폐를 약 20억 달러 조금 있다가 나와요. 20억 달러 2 빌리언 달러 정도를 판매하면서 증권법 이제 Security Act라고 해서 요거에 요구되는 이제 등록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소송이 들어간 거고요. SEC가 이제 리플랩스가 투자자에게 법적으로 필수적인 정보 공개를 제공하지 않아서 투자자들이 불충분한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이제 그들이 하는 메인 주장입니다. 요거를 갖고 사실 그렇게 큰 내용이 변한 게 없어요. 무려 109쪽에 달하는 이제 이제 항소를 이제 어제 이제 법원에 이제 제출을 한 거고 요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있다가 리플이 얘기하는 것도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내용에서 아까 전에 앞서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요게 가장 핵심
핵심 부분이거든요. 디펜던스가 이제 판게 $2 billion 정도의 XRP를 이제 인베스터한테 이제 unregistered, 그러니까 등록되지 않게 이렇게 트랜잭션이 있었다라는 내용이 이제 관건이 좀 됐고요. 그래서 이 내용 좀 보시면은 문제의 핵심은 뭐냐라고 딱 보면은 SEC가 이제 리플 XRP 판매가 하워 테스트에 따른 투자 계약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투자자들 리플의 노력에 기반하여 이익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뭐 하면서 여러 가지를 좀 써놨어요. 그래서 법원이 리플 이제 기관 투자자들 대상으로 한 XRP 판매가 투자 계약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지만 일반 투자자, 그러니까 리테일 투자자죠, 비현금 대가를 통한 이제 판매에서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SEC가 이제 요 부분을 이제 기각하면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이 항고 내용에서 뭐가 좀 빠져 있다라는 것을 약간 조금 추측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미 판결이 난 게 있고 그거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해서 이제 항고를 한 거기 때문에 그 내용을 사실 리플에서 좀 정리를 좀 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알아볼 거는 SEC에서 이제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리테일 투자자 역시 리플이 XRP 이제 홍보 및 가격 상승의 약속에 의해 이익을 기대했고 이는 투자 계약의 핵심 요건을 충족한다고 이제 주장을 하고, 그러니까 증권으로 본다 요거죠. 투자자들이 이제 XRP 이제 리플이나 그 관계사로부터 직접 구매했는지 여부와 요거는 사실 알 수는 없죠. 이익을 얻을 거라는 이제 기대가 있다라고 하면서 그걸 강조하면서 리플이 비현금 대가 거래 또한 투자 계약의 요건에 부합한다는 점을 지적해서 결국에는 리플이 XRP가 증권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2 billion 이제 unregistered 한 거에서 트랜잭션이 있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이제 항고를 다시 이제 소송을 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법적 쟁점을 좀 따져보자고 하면은 법적 쟁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리플의 XRP 판매가 증권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기준 다시 한번 보겠다라는 거고요. 리플의 이제 정보 공개 의무 위반, 그리고 리테일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에 대한 법적 차별 여부, 법적 쟁점을 이렇게 두 개로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SEC가 이러한 쟁점을 재검토하고 리플랩스의 XRP 판매가 연방 증권법 위반임을 증명하기 위한 항소를 진행 중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이제 어제자로 이제 다시 항소가 이제 진행이 된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리플 측에서도 반박을 합니다. 이제 리플 이건 공식 이제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 어피얼, 그러니까 항소에 대해서 이제 리플 입장이 이제 나왔고요. 항소에서 이제 다뤄지지 않는 사항, 여기에서 이제 아까 전에서 앞서서 약간 다뤄지지 않았던 사항 이렇게 해서 what is not being appealed, 항소를 했는데 항소에서 다뤄지지 않는 게 좀 수상하다라고 어떻게 보면 의의를 제기하는 거죠. 그래서 항소에서 지금 다뤄지지 않는 게 XRP 자체가 증권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음. 그러니까 앞서서 이제 증권법에 따라서 항소를 하는데 XRP 자체가 증권, 그러니까 증권법이 이제 증권법에 이제 따르는 증권이라고 하면 소위 얘기해서 이제 주식이라고 해야겠죠. 주식이라는 거에 대해서 여부를 문제 삼진 않았고요. 2023년 7월 법원은 XRP 자체가 투자 계약이 아니며 따라서 증권이 아니라고 이미 판결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 SEC는 이 판결에 의의도 제기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증권법 위반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증권이냐라는 거에 있어서는 증권이 아닌지 긴지에 대해서 얘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SEC는 2023년에 XRP를 증권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이제 명확하게 밝혔고, 심지어 SEC 이제 변호사들 토큰 이제 자체를, 그 XRP 자체를 암호화폐 자산 증권으로 주장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인정도 했대요. 그럼 도대체 이거 항소를 한 이유가 뭐냐라고 이렇게 되묻는 거죠. 그리고 XRP는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처럼 증권이 아님이 명확히 규정된 암호화폐로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를 한번 합니다. 요거는 이제 리플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시면은 요번 항고에 대한 입장을 내놓은 이제 공식 입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가면은 이제 계속 이제 SEC가 이제 항소하는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크로스 이제 어필링이라고 하는데 교차 항소라고 하거든요. 교차 항소 아마 법적 용어기 때문에 잘 모르실 수도 있고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찾아본 내용인데 그러니까 항소 내용이 조금 잘 다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교차 항소를 진행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소라는 것은 SEC가 일방적으로 항소를 하는 게 거라고 보지만 또 상대방은 리플 쪽에서도 항소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거 법정에 얘네가 약간 이런 거 빼놓은 것도 있고 약간 이거 우리한테 불리하게 항소가 진행이 됩니다 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이걸 한번 해석해 주세요라고 하고 이제 재판부에 넘기면은 재판관이 보고 이거 항소 내용 조금 이상한데 하고서는 이제 절충한다 그러죠. 절충이 가능하게 해요. 그거를 이제 교차 항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SEC가 항소하는 내용을 좀 들어봤더니 SEC가 항소는 리플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XRP를 판매하거나 기타 배포 이제 한 것이 투자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니까 증권이 아니라 요거에 대해서 약간 항소 내용이 지금 이렇다. 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법원은 리플의 손을 들어주며 이러한 판매와 배포가 SEC 등록 요건에 충족할 필요가 없다고 이미 판결을 했다. 그리고 SEC가 이 결정을 항소 중에 있다라는 거 현재 상황을 조금 얘기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그거죠. 리플이 교차 항소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항소 내용에도 좀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재판장한테 이걸 좀 봐주세요라고 하면서 교차 항소 내용에서 이제 투자 계약이 전통적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요구한다는 주장을 포함하여 모든 방어 논리를 보존하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리플이 이제 SEC의 잘못된 소송에 계속 맞서며 자신의 이익뿐만 아니라 미국 전 세계 암호화폐 커뮤니티의 이익을 방어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앞서 얘기했던 이제 항소 내용에서 빠진 부분이라든지 이미 결정이 난 부분을 다시 이제 한번 봐달라고 이제 교차 항소를 진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리플 전망과 결론을 보면은 이런 일이 왜 생기냐라고 이제 분석을 좀 내리자면은 리플이 결국엔 교차 항소를 제기한 이유가 리플이 SEC가 XRP에 관련된 판결에 대해 항소를 진행하는 것에 대응하면서 그러니까 대응을 곧바로 한 거죠. 예를 들어서 오늘 나 항소할 거야. 뭐 이미 예측은 하고 있었지만 딱 나오니까 그거에 대해서 대응해서 공식 이제 팩트 이제 시트가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리플의 방어 논리를 보다 철저히 검토받기 위해서 교차 항소를 제기한 거. 요거가 이제 핵심 내용입니다. 관련된 뉴스가 많이 나올 거라고 또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플이 SEC의 소송뿐 아니라 암호화폐 산업 전반 규제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을 한 번 더 강조하면서 이건 굉장히 전략적인 대응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뿐만 리플 하나만 볼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암호화폐 이제 커뮤니티를 포함해가지고 산업 전체를 봐달라. 이게 작은 산업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차 항소를 하면서 리플이 좀 더 유리한 이제 여론을 조성하면서 항소를 진행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 텔레그램 돌아오셔서 여기 유튜브에서 얘기하지 못한 많은 내용 받아가시길 바랍니다.